오늘은 등산을 가려고 차에 앉아 있습니다. 얼른 빨리 찍고 가려고요. 오늘 출근은 아니지만 시작하자마자 쉰다는 이유로 출근 대신 등산을 간다는 이유로 찍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책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찍어보려고 가져왔고요.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님이 계시는데 이제 어머님은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조잘조잘 거리는 걸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. 차로. 그래서 어제 읽었던 책은 한스 로슬링의 Factfulness인데요. 이 책은 18년도에 출간이 되어서 19년도 그쯤에 아마 베스트셀러였죠. 그리고 최근에 50만 부 기념 에디션, 리미티드 에디션? 뭐 그런 커버, 리커버도 나왔던데 몰랐어요. 어제 찾아보고 알았고. 어쨌든 제가 굉장히 늦게 탑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왜 이제야 읽었나요?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. 과거에 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어요. 왜 이렇게 재밌는 걸 이제야 읽었니?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진짜 재미있었고요. 저는 중간 정도까지 읽었습니다. 사람이 이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본능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5개를 읽었고요. 첫 번째부터 간극 본능, 그리고 두 번째 부정 본능, 세 번째 직선 본능, 네 번째 공포 본능, 다섯 번째 크기 본능.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오늘 아마 마무리를 해서 다 읽을 것 같고요.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몇 가지만 나눠보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저소득 국가는 우리 세상에서 몇 %나 차지할까요? 라는 그런 질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저소득 국가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제시하는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9%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책도 최근에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고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고 이 사람이 제시하는 통계도 사실 맞는지 저희는 알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모든 걸 맹신할 수는 없지만 정답은 9%라고 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중간소득 국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간극 본능, 양쪽으로 이분법적으로 무언가를 나누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. 선과 악, 뭐 좋은 것과 나쁜 것, 우리와 그들 뭐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양쪽으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부유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가난한 나라.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가난한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자극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막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소득 국가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9%밖에 되지 않는다. 옛날에는 저소득 국가가 많았던 것도 많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, 모든 나라들이 그런 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아주 다들 그래도 윤택하게 잘 살고 있다.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.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.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고 갉아먹고 있다.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래서 간극 본능. 그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 사이에 오히려 더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는데 중간소득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간극,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부정 본능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.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맞물립니다.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칼로 베듯이 이렇게 나뉠 수 없기 때문에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본능들이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.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에서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세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도 지난 과거를 떠올릴 때 좋은 추억보다는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이 더 먼저 생각나고 그것들이 우리를 갉아먹잖아요. 그런 거죠.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분명히 세상이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. 부정적으로. 그러한 이유는 첫 번째, 과거를 잘못 기억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언론인과 활동가들이 사건을 선별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상황이 나쁜데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말하면 냉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. 이게 굉장히 웃기더라고요. 그것이 부정 본능이고 세 번째는 직선 본능입니다. 이렇게 그래프라는 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 끝도 늘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건데 우리는 직선으로 치닫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근데 여기에서는 저출산에 관한 것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생각을 했는데요.
직선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곡선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곡선들을 제시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저는 낙타혹 곡선이라는 그래프가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. 낙타혹 곡선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요소들인데요. 예를 들면 충치 발생률,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수준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쭉 나뉜다고 할 때 1, 2단계에서는 충치가 이렇게 별로 생기지 않다가 3단계로 진입하는 나라에서는 충치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. 그리고 4단계에 진입한 나라에서는 또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데요. 왜냐하면 1, 2단계에서는 단 거를 먹을 일이 없어요. 소득적으로 이렇게 여유롭지 않으니까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걸 먹을 여유가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못 먹다가 3단계가 되면 또 치솟습니다. 왜? 먹을 수 있으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이제 단 거에 눈알이 돌아가가지고 먹는 거죠. 그리고 4단계부터는 또 내려가겠죠.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들은 또 건강에 대한 교육이나 충치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잘 받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집니다. 전 낙타혹 곡선이 왜 기억에 남냐면 어떤 교육의 부재, 교육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로 따라서 이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파트가 재미가 있었고요. 또 네 번째는 공포 본능입니다. 우리는요, 공포에 휩싸이면 아무것도 잘 보지 못해요. 예를 들면 테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? 예를 들면 비행기에서 추락하면 어떡하지? 막 이런 자연재해에 내가 휩쓸리면 어떡하지? 이런 공포들이 있잖아요. 사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미리 예방하고 안전에 유의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세상이 많이 안전해진 것은 맞는 말이지만 공포에 너무 휩싸여서 우리가 볼 것을 못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래서 언론들이 우리의 공포심을 너무나도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세상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. 마지막 5번째 크기 본능은 우리가 인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숫자 하나만 보고 그거를 맹신해버린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수를 볼 때 늘 다른 수랑 비교를 해야 하고 또 비율적으로 나누면서 생각을 해야 한다. 수치가 딸랑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꼭 다른 거랑 비교하고 비율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.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. 최근에 저의 키워드가 또 불안인데요. 최근에 불안세대라는 책도 유행하고 있고 또 알랭드 보통의 불안도 갑자기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. 저도 이제 이번에 독서 모임에 신청을 했는데 불안이라는 것이 현대인의 마음에 가득한 것 같은데 그 불안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좀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평을 받기는 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읽음으로써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는 시선을 우리가 조금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책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. 사람이 완벽할 수 없는데 그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쓴 책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? 비판을 많이 받았다, 비판은 뭐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해서 그 무리에 섞여서 같이 비판을 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직접 부딪혀보고 맛보고 이것이 왜 비판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고 내 스스로가 비판적 사고를 가지면서 이것을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 책 진짜 재미있었고 아마 내일은 요거 절반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은 등산을 가야 합니다. 띠리리 등산을 가야 합니다. 등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